진짜. 어머님, 제발 연락 좀 하고 오시라니까요. 엄마, 지혜 예민한 거 알잖아. 눈치 좀 챙겨 그냥 가. 그냥 가라. 비 오는 밤 아들은 늙은 어머니를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손주 주려고 끓인 전복죽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내팽개쳐졌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닫힌 문과 함께 자신들이 그토록 탐내던 20억짜리 아파트도 영원히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뒤늦게 땅을 치며 빌어보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어떤 기막힌 방법으로 이 배은망덕한 자식들을 참교육했을까요? 지금부터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잠깐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거칠다 못해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은 손마디. 박말순 할머니는 습관처럼 자신의 손 냄새를 킁킁 맡아봅니다. 아무리 비싼 향 비누로 씻고 또 씻어도 손톱 밑 깊숙이 베어버린 비린내는 좀처럼 빠질 기미가 없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귀퉁이, 찬바람 들이치는 좌판에서 고무장갑 하나에 의지해 보낸 세월이 무려 30년입니다. 한겨울에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동태 내장을 따고 고등어배를 갈랐습니다. 남들은 생선 냄새 난다고 코를 막고 지나갈 때도 말순 씨는 그 지독한 냄새가 곧 돈 냄새라며 이를 악물고 버텼죠. 왜냐고요? 등 뒤에 엎인 핏덩이 같은 아들, 성훈이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홀로 키우는 자식,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고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그 피땀 어린 세월에 대한 보상일까요? 지금 말순 씨가 서 있는 곳은 서울 강남 한복판, 그것도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45평짜리 최고급 아파트 거실입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번쩍이는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말순 씨는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차오르는 걸 느낍니다. 영감, 저기 좀 봐요.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던 우리 성훈이 내가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놨소다. 국내에서 제일 알아주는 대기업 과장 달았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강남 아파트까지 내 명의로 딱 가지고 있지. 나 이만하면 욕 안 먹고 잘 살았지? 허공에 대고 묻는 말순 씨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사실 주변에서는 아들이 장가갈 때 이 집을 팔아서 아들네 신혼집을 더 넓혀주라고 성화였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난생 처음으로 고집을 피웠습니다.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된 등기 권리증 하나는 꼭 품고 있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혹시라도 아들놈 사업이라도 잘못되면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집은 말순 씨에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든든한 성이자 하나뿐인 아들 성훈이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였던 겁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무려 20억 원. 평생 생선 대가리를 쳐서 모은 꼬깃꼬깃한 돈이 기적처럼 불어나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말순 씨는 거실벽에 걸린 아들의 대학 졸업사진을 어루만집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 그 옆에 생선 비늘이 묻은 앞치마를 급하게 벗고 찍은 자신의 촌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내 새끼 잘났다. 인물도 훤하고. 말순 씨는 사진 속 아들의 뺨을 쓰다듬으며 쯧쯧 혀를 찹니다. 요즘 들어 아들이 통 얼굴을 안 비춥니다. 대기업 과장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어미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며느리 지혜 눈치가 보여서 전화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며느리는 참 세련되고 똑똑한데 시어머니인 자신을 어려워하는 게 눈에 빤히 보이니까요. 그래도 말순 씨는 며느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시어머니가 꼬치꼬치 캐묻는 거 싫어한다잖아. 내가 참아야지. 내가 더 잘해주면 지들도 언젠가는 내 마음 알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순 씨는 오늘도 시장에 나가 가장 싱싱한 놈으로 골라온 갓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이 평화롭고 안락한 아파트, 그 속에 감춰진 며느리의 차가운 칼날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화면이 휙 바뀌어 이곳은 말순 씨의 아들, 성훈 씨네 집입니다. 아까 본 말순 씨네 집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네요. 온통 하얀 대리석 바닥에 거실 한가운데에는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비싸다는 수입 소파가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그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우아하게 네일 아트를 받으며 통화 중인 여자가 바로 며느리 지혜입니다. 한 손에는 백화점 로고가 박힌 커피잔을 들고 귀에는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친구와 수다를 떠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째 심상치가 않습니다. 야, 말도 마라. 우리 시어머니? 정정해. 너무 정정해서 탈이라니까? 아니, 올해 72살인데 어디 아픈 데도 없어. 영양제를 밥보다 더 챙겨 드시잖아. 저러다 100살까지 사시는 거 아닌가 몰라. 아이고, 내 팔자야. 지혜는 짜증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푹 내쉽니다. 전화기 너머 친구가 뭐라고 맞장구를 쳤는지 지혜가 코웃음을 치며 목소리를 높이네요. 효도? 야, 너는 무슨 쌍팔년도 소리를 하고 있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 아파트. 아니면 내가 그 비린내 나는 노인네 비위를 왜 맞추니? 학벌이 좋아, 집안이 좋아. 시장판에서 생선 팔던 할머니를 내가 시어머니라고 모시는 유일한 이유가 뭐겠어. 딱 하나지. 강남 아파트. 지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마치 투자 가치를 따지는 분석가처럼 냉정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그 아파트 시세가 20억 원이 훌쩍 넘었어. 재건축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가격이 더 뛰더라고. 성훈 씨랑 나랑 밤마다 기도하잖아.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 팔아서 우리도 강남 입성하자고. 성훈 씨도 그래. 겉으로는 효자인 척 하는데 속으로는 나랑 똑같아. 우리 대출금 갚으려면 어머니 유산밖에 답이 없거든. 아이고, 세상에 맙소사. 며느리 속마음이 저렇게 시커멓다니 듣는 우리가 다 민망할 지경입니다. 겉으로는 어머님 건강하세요 하며 알랑방귀를 뀌더니 뒤돌아서는 시어머니가 언제 죽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혜에게 시어머니 말순 씨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죽어야 현금화가 가능한 살아있는 어음일 뿐이었던 거죠. 그때 친구가 시어머니 자주 오시냐고 물었나 봅니다. 지혜의 얼굴이 금세 울상으로 변합니다. 안 그래도 그게 제일 스트레스야. 요즘 자꾸 반찬 해준답시고 김치통 들고 찾아오는데 미치겠어.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두라니까 굳이 얼굴 보고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잖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부터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니까? 우리 집 소파에 냄새 뵐까봐 내가 아주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야. 이번 주말에는 제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성훈 씨 시켜서 못 오게 막아야겠어. 지혜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으며 소파 쿠션을 툭 던집니다.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해줄 물주로만 시어머니를 대하는 그녀. 과연 말순 씨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지켜온 그 20억 원이 이런 며느리의 손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다시 화면이 바뀌어 이곳은 짠내와 고소한 냄새가 뒤섞인 말순 씨네 주방입니다. 아까 그 차가운 며느리의 거실과는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 도마 위를 경쾌하게 두드리는 칼질 소리. 말순 씨는 지금 전쟁이라도 치르는 사람처럼 비장하게 하지만
얼굴에는 싱글벙글 웃음꽃을 피운 채 음식을 싸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갓 버무려 붉은 양념이 먹음직스러운 갓김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네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입맛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닌데 희한하게 내가 담근 이 갓김치는 없어서 못 먹는다니까. 지난번에도 성훈이 편에 보냈더니 며느리가 밥 2공기를 뚝딱 비웠다지 뭐야. 그 비싼 강남 백화점 반찬보다 내 손맛이 더 좋다는데 어미가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말순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김치통 뚜껑을 꾹꾹 눌러 닫습니다. 사실 며느리 지혜는 냄새난다고 뚜껑도 안 열어보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중간에서 아들 성훈이가 지혜가 너무 맛있대요. 엄마 최고. 라고 거짓말을 한 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 효도인 줄 아는 아들이나 그걸 믿고 뼈가 으스러져라 김치를 담그는 어미나 참 야속한 노릇입니다. 김치뿐만이 아닙니다. 냉동실에서 꽁꽁 얼려둔 사골 국물에 손주 녀석 먹인다고 큰맘 먹고 산 한우 갈비찜, 아들 야근할 때 먹으라고 볶은 멸치볶음까지 가방이 터져라 반찬을 쑤셔 넣습니다. 시장통에서 1,000원, 2,000원 깎으려고 신랑이 하던 그 억척스러운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어미의 마음만 남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우리 강아지들 입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안 아깝지. 그렇고 말고. 말순 씨는 무거운 보따리를 양손에 들어봅니다. 팔이 욱신거릴 정도로 무겁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현관 신발장 거울 앞에 선 말순 씨.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비린내 안 나지? 며느리가 냄새에 예민하니까 향수라도 좀 뿌릴까? 아니야, 음식 냄새랑 섞이면 더 이상하지. 행여나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옷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짠합니다. 자, 출발하자. 우리 손주 보고 싶어서 할미가 날아가야겠다. 말순 씨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나섭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이 어린아이처럼 설레서 떱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차가운 멸시와 문전박대라는 사실을요. 과연 말순 씨는 오늘 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성벽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목격하게 될까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 위로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녀가 흘릴 눈물을 예고라도 하듯이 말이죠.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걸까요? 장대비가 그야말로 억수같이 쏟아지는 캄캄한 밤입니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복도, 센서 등이 깜빡이며 켜지자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우리 말순 씨입니다. 우산이 뒤집힐 정도로 거친 비바람을 뚫고 오느라 머리카락은 미역 줄기처럼 얼굴에 달라붙었고 아까 곱게 차려입었던 옷은 흙탕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자신의 옷이 젖는 건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품에 안은 보자기만큼은 젖을세라 겉옷까지 벗어서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먹일 갓김치와 손주 줄 갈비찜이 들어있으니 말순 씨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보물단지인 셈입니다. 아이고 되다. 그래도 우리 강아지들 이거 먹일 생각하니 벌써 배가 부르네. 말순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익숙하게 현관문 번호키 덮개를 올립니다. 1503호. 아들 성훈이네 집입니다. 주저없이 손가락을 눌렀죠. 0505.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지훈이의 생일입니다. 뚜 삥 마이너스 띠로리.
경쾌하게 열려야 할 문이 요란한 경고음을 내며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말순 씨는 당황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눌러봅니다. 혹시 빗물이 들어가서 그런가 옷소매로 번호키를 쓱쓱 닫고 다시 천천히 누릅니다. 0505 빅마이너스 띠로리. 어라? 내가 노망이 났나? 왜 번호가 안 맞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짐은 무겁고 다리는 후들거리는데 문은 열릴 생각을 안 합니다. 할 수 없이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정적만이 흐르는 복도에 벨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한참 뒤에야 인터폰 스피커에서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누구세요? 아가 나다. 애미야. 비번이 안 눌러. 말순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지혜의 날카로운 비명이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 나옵니다. 아, 진짜. 어머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밤 9시가 넘었어요. 아니,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와요? 이거 엄연한 사생활 침해라고요. 침해. 말순 씨는 너무 놀라 입을 딱 벌렸습니다. 사생활 침해라니요. 내 아들 집에 반찬 좀 주러 온 게 범죄라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비도 오고 내가 좋아하는 갓김치랑 지훈이 먹일 갈비찜 좀 해서.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죠? 음식 냄새 배는 거 질색이라고요. 그리고 비번 바뀐 거 보시면 눈치껏 돌아가셔야지. 굳이 벨까지 누르셔야겠어요? 지훈이 지금 막 잠들었는데 벨소리에 깼잖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차가운 철문 너머로 며느리의 독설만이 화살처럼 날아와 말순 씨의 가슴에 박힙니다. 저기 경비실에 맡기고 가세요. 아니면 그냥 도로 가져가시던가요. 저 지금 꼴이 말이 아니라서 문 못 열어드려요. 제발 좀 가세요. 네. 뚝. 매정한 기계음과 함께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이 시간 초과로 툭 꺼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말순 씨.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 마이너스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말순 씨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구세주가 내려오는 나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아들 성훈이었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고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아들. 말순 씨는 너무 반가워서 젖은 옷이 아들에게 닿을까봐 멈칫하면서도 다급하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이고, 성훈아. 내 새끼 마침 잘 왔다. 내가 너 주려고 갓김치랑 갈비 좀 해왔는데 지혜가 자나보다. 문을 안 열어주네. 말순 씨는 이제 살았다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려워도 내 뱃속으로 낳아 기른 아들은 내 편일 테니까요. 엄마가 비를 쫄딱 맞고 문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문을 열고 며느리를 혼내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엄마 왜 이러고 있어? 얼른 들어와 하며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성훈의 반응은 말순 씨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성훈은 어머니의 젖은 행색과 바닥에 놓인 보따리를 번갈아 보더니 반가움은커녕 미간을 확 찌푸리며 깊은 한숨부터 내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엄마, 또야? 또 연락도 없이 온 거야? 성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당황해서 더듬거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비도 오고 내가 저번에 갓김치 먹고 싶다길래. 엄마, 내가 먹고 싶다고 했지. 언제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지혜가 냄새에 예민하다고 했잖아. 엄마가 자꾸 이렇게 눈치 없이 구니까 지혜가 스트레스 받아서 나한테 화풀이 하잖아. 나 오늘 회사에서 감사받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집 앞에서까지 일해야겠어? 말순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치? 지금 아들이 나보고 눈치가 없다고 했나요? 평생을 자식 눈치 보며 살아온 어미한테 비 맞으며 반찬 싸온 어미한테 할 소리인가요? 성훈아, 그래도 엄마가 빗속을 뚫고 왔는데 물 한 잔은 마시고 가야지. 문 좀 열어다오. 지혜한테는 내가 잘 말하마. 말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소매를 잡으려 하자 성훈은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는 양 슬쩍 몸을 피하며 신경질적으로 도어락 덮개를 올렸습니다. 됐어, 엄마. 지금 들어가면 지혜랑 또 대판 싸워. 나 꼴도 보기 싫어, 진짜. 제발 우리 좀 가만히 내버려둬. 엄마가 어린애야?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 성우는 거침없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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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마이너스 띠리링.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저녁 냄새가 훅 끼쳐나왔지만 그곳은 더 이상 말순 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현관으로 쏙 들어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음식은 경비실에 두던가 가져가던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당분간 오지 마. 아니, 연락할 때까지 그냥 오지 마세요. 가요 좀. 쾅 마이너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습니다. 말순 씨의 눈앞에서 아들의 등짝이, 아니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는 말순 씨의 손에서 애지중지 들고 있던 우산이 힘없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쾅 마이너스. 야속하게 닫힌 철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이 엄마 미안해. 다시 들어와 하고 문을 열어주진 않을까 잠시 기다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문 안쪽의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자기야 갔어? 아우, 냄새나서 죽는 줄 알았네. 빨리 페브리즈 좀 뿌려. 그러게. 엄마도 참 눈치도 없어. 나 배고프다. 밥 줘. 방음이 잘 되는 고급 아파트라지만 현관 앞에서 귀를 곤두세우고 있는 말순 씨에게는 그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하하호호, 자기들끼리 나누는 안도와 조롱 섞인 대화. 말순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센서 등이 다시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순 씨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러워서 흐르던 눈물이 뚝 그치고 그 자리에 차갑고 서늘한 분노가 들어찼습니다. 말순 씨는 주저없이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 단지 구석에 있는 쓰레기 집화장으로 향했죠. 빗줄기는 아까보다 더 굵어졌지만 우산 따위는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말순 씨는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김치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훅 끼쳐오는 젓갈 냄새와 매콤한 향기. 며느리 준다고 제일 좋은 고춧가루 써서 담근 그 귀한 갓김치를 말순 씨는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철퍼덕 툭. 붉은 김치가 오물 위로 떨어집니다. 이 귀한 걸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한테 주는 게 아깝다. 이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갈비찜과 전복죽입니다. 아침부터 핏물 빼고 3시간 넘게 고운 정성이 시커먼 쓰레기통 속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음식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지난 30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말순 씨의 짝사랑이 버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빈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말순 씨는 빗물에 젖은 얼굴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래, 오지 마라. 눈치를 챙겨라. 말순 씨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표정을 싹 굳히며 씹어뱉듯 중얼거립니다. 오냐, 니들 소원대로 해주마. 다시는 얼씬도 안 하마. 내 아들 박성훈이는 오늘 이 빗물에 떠내려가 죽었다. 이제 내 자식은 없다. 말순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을 걸어나갑니다. 처량하고 불쌍하던 노인의 뒷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고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아들이 그렇게 탐내던 20억짜리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 들어있는 금고 열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열쇠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확실한 건 저 문전박대한 아들놈 차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말순 씨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어떤 복수의 칼을 빼들까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는 박말순 씨의 세상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제 비를 맞고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꼬박 밤을 새운 겁니다. 흙탕물에 젖었던 옷은 말라 비틀어져 뻣뻣해졌고 몸에서는 으슬으슬 한기가 올라오지만 말순 씨는 추운 줄도 모릅니다. 가슴속에 난 구멍으로 숭숭 들어오는 찬 바람이 더 시리기 때문이겠죠. 말순 씨는 퀭한 눈으로 거실을 둘러봅니다. 45평, 운동장처럼 넓은 이 집.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은 그녀의 자랑이자 훈장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물려줄 집이라며 쓸고 닦아서 먼지한 톨 없던 바닥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갑고 낯설게 느껴질까요? 이 넓은 집에 나 혼자였구나. 결국 나 혼자였어. 말순 씨의 시선이 거실 한가운데 걸려있는 대형 액자에 멈춥니다. 아들 성훈의 대학교 졸업식 사진입니다. 학사모를 쓰고 세상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들의 팔짱을 꼭 낀 채 수줍게 웃고 있는 자신. 저 사진을 찍던 날 말순 씨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성공했구나. 이제 고생 끝이구나. 저 사진 속의 아들은 저렇게 효자처럼 웃고 있는데 어젯밤 인터폰 너머로 눈치 좀 챙겨 라고 고함치던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말순 씨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액자 앞으로 다가갑니다. 눈치를 챙기라고? 늙은 어미가 빗속에 덜덜 떨고 있는데 눈치를 챙겨서 꺼지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윙윙거립니다. 냄새난다고 코를 막던 며느리의 표정, 귀찮다는 듯 문을 쾅 닫아버리던 아들의 뒷모습, 그 잔인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말순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액자를 두 손으로 잡아 뜯어냈습니다. 꽤 무거울 법도 한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래, 내가 눈치가 없었지. 자식놈이 짐승이 된 줄도 모르고 사람인 줄 알고 밥을 먹이려 했으니 내가 미친년이지. 와장창 마이너스.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액자가 박살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사진 속 아들의 얼굴 위로 금이 쩍하고 갈라졌습니다. 마치 모자의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말순 씨는 깨진 유리 조각 위를 밟고 서서 갈라진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봅니다. 성훈아, 잘 봐라. 내가 걷어찬 게 그냥 갓김치가 아니다. 내가 그토록 침 흘리던 이 20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내 어미의 마지막 정이다. 말순 씨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깨진 유리 조각을 밟고 돌아섭니다. 발바닥이 따끔거려도 아픈 줄 모릅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 눈물은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결심만이 이글거립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아들 집이 아니다. 남의 집이다. 말순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인감도장과 등기 권리증을 꺼내듭니다. 그녀의 움직임에 더 이상 망설임은 없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마자 말순 씨가 들이닥친 곳은 강남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말순 씨의 표정이 어찌나 비장한지 리셉션 직원이 말도 못 걸고 쭈뼛거릴 정도였죠. 김 변호사 있나? 나 좀 보자. 그때 안쪽 방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의 30대 남자 김철수 변호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어머니, 아니 여사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죠? 철수는 말순 씨의 손을 잡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철수는 고아원에서 자라 대학 등록금이 없어 막막하던 시절 말순 씨가 생선 판 돈으로 몰래 장학금을 대줘서 사법고시까지 합격한 인물이거든요. 그에게 말순 씨는 후원자가 아니라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말순 씨는 철수의 걱정 어린 눈빛을 뒤로하고 품에서 낡은 보자기에 싼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툭 던집니다. 묵직한 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깹니다. 철수야, 긴 말 안 한다. 이거 오늘 당장 팔아라. 철수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누렇게 변한 등기 권리증과 인감도장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20억짜리 강남 아파트입니다. 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어머니, 이걸 왜 파세요? 혹시 성훈 형님이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그래도 이건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성훈이 이야기 꺼내지 마라. 말순 씨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철수가 깜짝 놀라 입을 다뭅니다. 말순 씨는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물며 말을 잇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놈이 어미를 빗속에 세워두고 문전박대를 하더라. 비린내 난다고 오지 말란다. 내가 그 꼴 보려고 30년을 생선 대가리 쳤나 싶어서 억울해서 잠이 안 오더라. 말순 씨의 눈에 핏발이 섭니다. 그녀는 책상을 내리치며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시세? 그런 거 필요 없다. 지금 시세보다 1억, 아니 2억 원 싸게 내놔도 좋으니까 오늘 당장 계약금 쏘고 잔금까지 일주일, 아니 최대한 빨리 현금으로 박아줄 사람 찾아라. 복비는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너 아는 부동산 싹 다 뒤져서 제일 빠른 놈으로 잡아와. 2억 원이나 싸게? 이건 거의 거저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이 가격에 나오면 부동산 업자들이 줄을 설 겁니다. 철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그 귀한 집을 헐값에 던지려 할까요? 형님이 정말 큰 실수를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머니 속 시원하게, 제일 깔끔하게 처리할게요.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말순 씨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철수야, 그리고 부탁 하나 더 있다. 이 집 팔린 거 내 자식 놈은 절대 몰라야 한다. 나중에 그놈들이 알았을 때 이미 내 손 떠나고 없어야 해. 알겠냐? 걱정 마십시오. 비밀 유지 각서까지 받아서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믿음직한 철수의 대답에 말순 씨의 굳은 표정이 그제야 조금 풀어집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뱃속으로 낳은 자식보다 더 효자 노릇을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말순 씨는 쓴웃음을 삼킵니다. 자, 여기 찍으시면 됩니다. 오후가 되기도 전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는 벌써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 원이나 싸게 내놨으니 부동산 업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 건 당연지사죠. 매수자는 행여나 말순 씨가 마음을 바꿀까봐 계약금도 없이 전액을 수표와 이체로 준비해 왔습니다. 말순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내려다봅니다. 매도인 박말순. 이 세 글자 옆에 도장을 찍으면 이제 이 집은 남의 것이 됩니다. 아들의 추억이 서린 집, 아들에게 물려주려던 유산. 하지만 말순 씨의 손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인주 좀 다오. 말순 씨는 붉은 인주를 듬뿍 묻혀 계약서 빈칸에 힘껏 내리눌렀습니다. 쿵 마이너스. 묵직한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30년간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자식 농사라는 무거운 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매수자는 입이 귀에 걸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큰 복 받으실 겁니다. 라고 연신 허리를 굽혔지만 진짜 복을 받은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말순 씨 자신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18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 평생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모은 돈이 이제야 오롯이 그녀를 위해 쓰일 준비를 마친 겁니다. 철수야, 수고했다. 복비는 내가 섭섭지 않게 넣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갈 곳은? 갈 곳? 천지백갈이다. 돈이 있는데 갈 곳이 없겠냐. 내 걱정은 말고 너는 입단속이나 철저히 해라. 말순 씨는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곧장 근처 핸드폰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제일 좋은 전화기 하나 주쇼. 그리고 번호는 아무도 모르는 걸로 싹 바꿔주소. 대리점 직원이 의아해하며 새 전화기를 개통하는 동안 말순 씨는 쓰던 폴더폰에서 유심칩을 꺼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그 작은 칩 안에 아들의 전화번호, 며느리의 전화번호, 손주의 사진, 그녀의 지난 삶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말순 씨는 잠시 그 칩을 바라보다가 양손으로 잡고 힘주어 꺾어버렸습니다. 뚱마이너스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칩이 두 동강 났습니다. 이제 박말순은 죽었다. 호구처럼 퍼주던 박말순은 이 칩이랑 같이 쓰레기통에 들어갔어. 말순 씨는 부러진 칩을 휴지통에 미련 없이 던져 넣었습니다. 새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쥔 말순 씨가 대리점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퍼붓던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강남대로의 분주한 사람들 틈에 섞여 걷는 그녀의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습니다. 이제 아들이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며느리가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닿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증발했습니다. 자,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미 팔려버린 아파트를 믿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죠? 그들의 축배가 독배가 되는 순간을 지켜보러 가시죠. 같은 날 저녁 서울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일식당입니다. 이곳은 예약조차 힘들다는 최고급 오마카세 집으로 저녁 코스 1인당 가격이 무려 30만 원이 넘는 곳입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성훈과 지혜 부부가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접시 위에는 금가루가 뿌려진 참치 뱃살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고 그 옆에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샴페인이 차가운 얼음 버킷에 담겨 있네요. 자기야, 뭐해? 잔 안 들고. 지혜가 콧소리를 내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립니다. 성훈도 싱글벙글한 얼굴로 잔을 부딪힙니다. 책 마이너스 맑고 청아한 유리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자, 건배. 우리 박 사장님의 화려한 인생 이막을 위하여. 그래, 위하여. 아우, 좋다. 진짜 살 것 같다. 성우는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입맛을 다십니다.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달아오른 게 술 기운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나 오늘 회사에 사표 던질 뻔했잖아. 김 부장 그 인간이 또 쪼아대는데 속으로 그랬지. 웃기고 있네. 나 이제 곧 사장님 될 몸이야. 너처럼 월급의 노예로 안 산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니까. 성훈이 젓가락으로 금가루 묻은 회를 집어먹으며 으스댑니다. 대기업 과장 명함이 아까울 법도 한데 이들 부부의 눈에는 오직 프리미엄 키즈카페 대박이라는 환상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잘 참았어. 오픈하고 매출 딱 터지면 그때 보란듯이 사표 던져. 벤츠 새로 뽑아서 회사 앞에 딱 세워두고 김 부장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거야.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아? 지혜가 맞장구를 치며 성훈의 허파에 바람을 잔뜩 불어넣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키즈카페 위치가 어디냐?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벌써 입소문 났어. 인테리어만 최고급으로 바르면 게임 끝이야. 월 매출 5천만 원은 그냥 찍을걸?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들떠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온 그 손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잡은 손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어제 빗속에서 어머니가 흘린 눈물은 까맣게 잊은 채 1인분에 30만 원짜리 저녁을 씹어 넘기는 이들의 모습. 참으로 비위도 좋습니다. 아, 맞다. 자기야. 근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연락 왔는데 자재를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바꾸면 견적이 좀 더 나온다는데 어떡하지? 기왕 하는 거 최고로 해야 하잖아. 지혜의 말에 성훈이 잠시 멈칫합니다. 그래. 그럼 돈이 더 필요할 텐데. 우리 가진 현금 다 털어 넣었잖아. 걱정 마. 우리한텐 믿는 구석이 있잖아. 어머님 아파트. 지혜가 눈을 찡긋하며 웃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펑펑 돈을 쓰며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는 유일한 자신감의 원천. 바로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린 그놈의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인테리어 잔금이랑 가맹비, 그리고 초기 운영 자금까지 넉넉하게 잡으면 딱 3억 원 정도 더 필요해. 지혜가 젓가락으로 허공에 숫자를 그리며 태연하게 말합니다. 3억 원. 직장인이 10년을 숨만 쉬고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그 큰 돈을 지혜는 마치 콩나물값 이야기하듯 가볍게 내뱉습니다. 성우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살짝 미간을 찌푸립니다. 술기운이 올랐어도 현실적인 숫자 앞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가는 법이니까요. 3억 원? 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내 퇴직금이랑 신용대출 다 털어서 계약금 넣었잖아. 지금 우리 통장에 남은 현금이 거의 없는데 그 돈을 다음 달까지 어떻게 마련하지? 성훈이 난감해하자 지혜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찹니다. 그리고는 성훈의 손등을 톡 치며 눈을 반짝입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우리한테는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가 있잖아. 어머님 아파트, 엄마 아파트? 그래. 그 집이 지금 시세가 얼마야? 20억 원이야, 20억 원. 거기서 담보대출로 3억 원 빼는 건 일도 아니야. 은행 가면 서로 돈 빌려주겠다고 줄을 설걸. 지혜의 당당한 태도에 성우는 멈칫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강남 노른자 땅에 빚 하나 없는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니 담보 잡히면 3억 원 정도는 금방 나올 겁니다. 하지만 성훈에게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엄마가 해줄까? 엄마 빚지는 거 딱 질색하잖아. 저번에도 집 담보로 뭐 좀 하자니까 펄펄 뛰던데. 그러자 지혜가 정색을 하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말투입니다. 자기야, 생각을 좀 바꿔봐. 그 집
어머님 돌아가시면 누구 거야? 어차피 외동아들인 자기 거잖아. 상속세 내고 뭐하고 복잡하게 하느니 살아계실 때 우리가 좀 미리 당겨 쓰는 게 효도지. 우리가 사업 성공해서 용돈 두둑하게 드리면 어머님도 더 좋아하실걸? 미리 당겨 쓴다? 그래. 어차피 우리 돈이라니까. 어머님이 그 넓은 집 짊어지고 저승 갈 거야. 아니면 사회에 환원이라도 할 거야. 어차피 자기한테 올 거 우리가 타이밍 맞춰서 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나중에 키즈카페 대박 나면 바로 갚아드리면 되잖아. 지혜의 기적의 논리에 성운의 귀가 팔랑거립니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엄마는 나밖에 없고 그 재산은 결국 내 것이 될 운명입니다. 내 돈을 내가 좀 미리 쓰겠다는데 그리고 망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박날 사업에 투자하겠다는데 엄마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당신 말이 맞네. 엄마가 나 아니면 물려줄 사람도 없고 내가 잘 돼야 엄마도 좋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 내가 내일 날 박는 대로 어머님 찾아가서 살살 달래볼게. 손주 핑계대고 사업 계획서 들이밀면 100% 넘어오셔. 알지? 어머님 아들 바보인 거. 성우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다시 웃음을 되찾습니다. 역시 당신은 계획이 다 있구나. 그래, 엄마 집 담보로 3억 원 융통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샴페인 잔을 부딪힙니다. 쨍그랑. 그 청명한 소리가 마치 그들의 텅 빈 미래를 예고하는 종소리처럼 들립니다. 그 믿는 구석인 아파트가 이미 남의 명의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근데 자기야, 엄마가 전화를 안 받네? 성운이 핸드폰을 귀에서 떼며 갸우뚱합니다. 아까부터 몇 번이나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돌아오는 건 기계적인 안내 멘트뿐입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이오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데 엄마가 핸드폰을 꺼놨나? 아니면 내가 어제 너무 매몰차게 굴어서 화나서 해지해버렸나? 성운의 얼굴에 약간의 불안감이 스칩니다. 어젯밤 비에 젖은 어머니를 문전박대하고 내쫓던 그 순간이 찜찜하게 떠오른 모양입니다. 솔직히 어제는 좀 심하긴 했어. 비도 오는데 그냥 가라고 소리 지르고. 엄마가 단단히 삐진 거 아닐까? 당장 내일 3억 원 이야기 꺼내야 하는데 분위기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러자 지혜가 젓가락을 딱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칩니다. 아유, 걱정도 팔자다. 어머님이 화나봤자 얼마나 가시겠어? 노인네들 다 그래. 며칠 연락 안 하고 버티면 우리가 답답해서 먼저 찾을 줄 알고 시위하시는 거야.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것도 기계 다룰 줄 몰라서 뭘 잘못 만지셨겠지. 지혜는 전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샴페인 잔을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어머니가 가진 돈과 그 돈을 빼낼 방법뿐이니까요. 그리고 자기야, 우리한테는 필살기가 있잖아. 지훈이. 지훈이? 그래. 어머님이 누구한테 껌뻑 죽어. 세상 천지에 하나뿐인 손주 아니야. 내일 아침에 내가 지훈이 시켜서 영상 편지 하나 찍을게.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하면서 애교 좀 부리면 어머님 마음 눈 녹듯이 사라질걸. 그러고 나서 자기가 슬쩍 아파트 담보 이야기 꺼내는 거지. 손주가 키즈카페 사장님 아들 되고 싶다는데 어느 할머니가 안 된다고 하겠어? 지혜의 치밀하고도 잔인한 계산에 성운의 얼굴이 다시 환해집니다. 역시 당신은 천재야. 맞다, 엄마는 지훈이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믿지. 하하. 그니까 쫄지 마. 어머님이 갈 데가 어디 있어?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신 분인데
며칠 튕기다가 결국 우리 하자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 내일 날 밝으면 내가 과일 바구니 하나 사들고 찾아갈게. 가서 어머님, 어제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하고 눈물 좀 흘려주면 게임 끝이야. 성우는 안도감에 다시 고기를 집어듭니다. 그래, 내일 지훈이 앞세워서 쳐들어가자. 가서 싹싹 빌고 도장 받아오면 되지 뭐. 아,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3억 원 입금되면 바로 공사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은 어머니가 이미 번호를 없애고 잠적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없는 번호라고 뜨는 전화기를 보며 낄낄거립니다. 자, 마저 마시자. 이 비싼 술 남기면 벌받아. 그래, 건배. 우리의 대박을 위하여. 다시 한번 샴페인 잔이 부딪힙니다. 쨍그랑. 그 소리가 마치 내일 아침 그들이 마주하게 될 산산조각난 현실을 미리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간 그 집에는 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10시. 어제는 그렇게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햇살이 쨍쨍하게 내리쬐니다. 그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성훈과 지혜 부부가 말순 시내 아파트 복도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물건들이 들려있네요. 지혜의 손에는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산 최고급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습니다. 금색 보자기로 화려하게 포장된 배와 사과.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이 부부의 마음과 참 닮았습니다. 성훈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는데 화면 속에서는 손주 지훈이가 할머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하며 하트를 날리는 영상이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기야, 준비됐지? 표정 좀 풀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죄송한 표정 알지? 지혜가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머리를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눈가에 침을 살짝 바릅니다. 어제 냄새나니까 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 지르던 그 표독스러운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효부 코스프레 모드로 돌변합니다. 걱정 마. 내가 엄마 성격 모르냐? 이 영상 보여주면서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밥도 안 먹어요. 한마디만 하면 게임 끝이야. 엄마는 지훈이 굶는다는 소리에 바로 지갑 여는 사람이라고. 성우는 킬킬거리며 핸드폰 볼륨을 최대로 높입니다. 손주의 애교를 무기 삼아 어머니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기어이 그놈의 아파트 담보대출 도장을 받아내겠다는 심산입니다. 자, 들어간다. 3초 안에 문 열린다에 내 손목 건다. 성우는 자신만만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경쾌한 벨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두 사람은 문이 열리자마자 튀어나갈 할리우드 액션을 준비하며 숨을 죽입니다. 어머님, 지훈이 아빠 왔어요. 저 지혜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혜가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애교를 부립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문은 금방 열리지 않습니다. 뭐야? 화장실 가셨나? 아니면 아직 주무시나? 성훈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벨을 누릅니다. 딩동, 딩동, 딩동. 엄마, 나야 성훈이. 문 좀 열어봐. 우리 바빠, 빨리. 슬슬 성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성훈. 어젯밤에는 오지 말라고 해놓고 오늘은 문 안 열어준다고 짜증을 내는 이적반하장. 정말이지 못 봐주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터폰 스피커가 아니라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덜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 열린다, 열려. 자기야, 레디 액션. 지혜는 얼른 무릎을 살짝 굽히며 과일 바구니를 앞으로 내밀고 성우는 손주 영상을 눈높이로 들이밉니다. 어머님, 어제는 제가 정말 잘못. 엄마, 지훈이가 할머니.
두 사람이 동시에 멘트를 날리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런데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건 파마머리에 뽀글뽀글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웬 덩치 큰 러닝셔츠 차림의 중년 남자가 칫솔을 문 채 험상궂은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쇼?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순간 성훈과 지혜의 입가에 걸려있던 가식적인 미소가 와장창 깨져내립니다. 누구세요? 성훈이 쥐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분명 어머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웬 산적 같은 사내가 칫솔을 입에 문 채 서 있으니 귀신을 본 것보다 더 놀랄 수밖에요. 지혜 역시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가슴팍으로 끌어당기며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여기가 1503호 아닌가요? 박말순 시댁. 아, 박말순 씨? 남자는 입에 낀 거품을 뱉어내더니 귀찮다는 표정으로 쓱 입을 닫습니다. 그 할머니 이사 갔소. 어제부로 이 집주인 나요, 나. 네. 이사를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서 하이톤으로 갈라집니다. 이사라니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살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사를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거든요. 이 집 명의가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훈이 억지를 부리며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려고 하자 남자가 굵은 팔뚝으로 문을 딱 막아섭니다. 그 위압감에 성훈이 깨갱하고 꼬리를 내립니다. 이 양반들이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어제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고 잔금까지 현금으로 싹 다 박치기 하고 들어왔다니까? 등기부 등본 떼서 보여줘? 현금 박치기. 그 단어가 성훈과 지혜의 고막을 강타합니다. 현금? 이요? 이 20억짜리 아파트를요? 그래. 할머니가 급하시다고 해서 시세보다 좀 싸게, 대신 조건이 당일 현금 입금이라길래 내가 냅다 샀지. 안 그래도 이 동네 들어오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운이 좋았어. 남자는 아주 횡재했다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아들 부부의 얼굴은 흑빛을 넘어 사색이 되어갑니다.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팔렸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엄마가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았다고?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치매라도 걸린 게 분명해. 성훈이 머리를 감싸쥐며 현실 부정을 시작합니다. 저기요, 아저씨. 우리 어머님 어디로 가셨어요? 네.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 안 하셨냐고요. 지혜가 다급하게 남자의 옷자락을 잡으려 합니다. 20억이, 아니, 자신의 3억 대출금이 발이 달려 도망갔다는 생각에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짐도 안 챙기고 옷까지 몇 개만 들고 나가시던데. 아, 참. 나갈 때 그러시긴 하더라.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두 사람이 남자의 입만 쳐다봅니다. 남자는 씩 웃으며 그들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자식놈들이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행패 부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더만. 당신들이 그 자식 놈들인가 보네. 콱 마이너스. 남자는 더 볼 일 없다는 듯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굳게 닫힌 철문. 어제 어머니가 느꼈을 그 참담함을 오늘은 아들 부부가 고스란히 돌려받았습니다. 아니, 더 끔찍하죠. 어머니는 자식에게 거절당한 슬픔이었지만 이들은 20억이라는 거대한 욕망이 거세당한 공포니까요. 복도에는 과일 바구니에서 나는 달콤한 향기만이 역겹게 감돌고 두 사람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처럼 멍하니 서 있을 뿐입니다.
와르르 마이너스 지혜의 손에서 미끄러진 과일 바구니가 복도 바닥에 나뒹굽니다. 금색 보자기가 풀어지고 탐스러운 배와 사과가 제멋대로 굴러다닙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것들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다리가 연체 동물처럼 흐물흐물 풀려버렸거든요. 털썩?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지혜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떨립니다. 말도 안 돼. 팔렸다고? 현금으로? 그럼 내 3억 원은? 우리 키즈카페 잔금은? 지혜의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어머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을 대출금 3억 원. 그게 없으면 다음 달 치러야 할 인테리어, 잔금과 가맹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들어간 퇴직금, 신용대출, 계약금. 그 모든 돈이 공중분해될 위기입니다. 위약금은 또 어쩌고요? 성훈 씨, 이거 꿈이지? 어머님이 우리 놀래켜 주려고 장난치시는 거지? 빨리 말해봐. 아파트가 없으면 우리 다 죽는단 말이야. 지혜가 바닥을 기어가 성훈의 바짓단을 잡고 흔듭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공포로 뒤집혀 있습니다. 성훈이라고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는 닫힌 현관문을 미친 사람처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쾅, 쾅, 쾅. 엄마, 나와.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엄마가 집을 왜 팔아? 그게 어떤 집인데? 성우는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릅니다. 하지만 대답 없는 철문은 묵묵부답입니다. 성우는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어제 자신이 내뱉은 엄마 눈치 좀 챙겨 오지 마라는 말이 정말로 엄마를 자신의 인생에서 영영 오지 못할 곳으로 밀어버렸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후에조차도 돈에 대한 집착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엄마, 나 사업해야 한다고. 엄마 아들 신용불량자 만들 셈이야? 제발 문 좀 열어줘. 그때 인터폰 너머로 집주인 남자의 쩌렁쩌렁한 고함이 들려옵니다. 이 양반들이 진짜 경찰 불렀으니까 가서 콩밥 먹고 싶으면 계속 두들겨봐. 업무방해에 주거침입으로 싹 다 집어넣어 버릴 테니까. 경찰. 그 단어에 퍼뜩 정신이 든 지혜가 성훈을 잡아 끕니다. 지금 경찰서까지 가면 동네방네 망신살 뻗치고 빚쟁이들한테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기야, 일단 가자. 일단 가서 어머님 찾자. 실버타운이든 요양원이든 어디 갔을 거 아니야. 돈 싸들고 튀어봤자 노인네가 멀리 못 가. 지혜는 도끼 어린 눈으로 이를 득득합니다. 슬픔이나 반성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사라진 돈 가방을 되찾아야겠다는 집념뿐입니다. 두 사람은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복도에는 깨진 배 조각과 멍든 사과들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의 얼굴은 욕망에 잡아먹힌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찾아내야 해. 내 돈, 내 20억.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받아내야 해. 성훈과 지혜는 서로를 탓할 기운도 없이 핸드폰을 꺼내 미친 듯이 검색을 시작합니다. 강남 할머니 실종, 현금 부자 노인. 자, 이제 이들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과연 말순 씨는 이 하이에나들을 피해 무사히 봄날을 즐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먼저 꼬리를 밟게 될까요? 시간은 참 야속하게도 빠릅니다. 어머니 말순 씨가 자취를 감춘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성훈네 집 풍경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아하게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고급스러운 거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바닥에는 독촉장이 눈송이처럼 흩뿌려져 있고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와 술병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집 전화, 핸드폰 할 것 없이 시끄럽게 울어댑니다. 소파 구석에 처박혀 있던 성훈이 머리를 감싸주며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본부장님. 아, 네. 장금이요. 그게 사정이 좀 생겨서 일주일만, 아니 딱 3일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계약 해지라뇨. 계약금이 얼만데 해지를 하십니까? 제발이요. 제가 어머니 유산만 정리되면 바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매정한 통화 종료음. 성우는 핸드폰을 벽에다 집어던집니다. 퍽 소리와 함께 액정이 박살이 납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엄마는 도대체 어디로 꺼진 거야? 성훈이 짐승처럼 울부짖자 안방에서 지혜가 뛰쳐나옵니다. 그녀의 몰골도 말이 아닙니다. 떡진 머리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지혜가 성훈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아, 박성훈, 소리만 지르면 돈이 나와? 내가 가서 엄마 찾아오라니까 뭐하고 자빠졌어? 내일 모레가 마감이야. 내 퇴직금 날리면 너랑 나랑 끝이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흥신소고 경찰이고 다 뒤져도 안 나오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성훈도 지지 않고 고함을 칩니다. 그러더니 삿대질을 하며 아내 탓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게 다 누구 탓인데? 너잖아. 내가 평소에 엄마한테 얼마나 쌀쌀맞게 굴었으면 엄마가 집을 팔고 튀어. 냄새난다고 오지 말라고 한 게 누군데. 성훈의 말에 지혜의 눈이 획 뒤집힙니다. 뭐, 이 미친놈이 지금 누구한테 덤탱이를 씌워. 야, 비 오는 날 문 좀 박대하고 문 쾅 닫은 건 너야. 엄마 눈치 좀 챙겨라고. 비수 꽂은 건 너라고. 그때 문만 열어줬어도 엄마가 삐져서 집 팔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야. 지혜가 식탁 위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웃기지 마. 내가 옆에서 냄새난다 어쩐다 하도 지랄을 하니까 내가 총대 맨 거 아니야. 3억 당겨 쓰자고 바람 넣은 것도 너고 김칫국 마시게 한 것도 다 너야, 너.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으르렁거립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 빚이라는 족쇄로 묶인 원수들 같습니다. 아, 몰라. 배째라 그래. 나도 이제 지쳤어. 그냥 다 망하자, 망해. 성훈이 바닥에 드러눕자 지혜가 발로 성훈의 옆구리를 걷어찹니다. 일어나. 일어나서 찾아내라고. 내 돈 3억 원 찾아내기 전엔 나 안 죽어. 절대 못 죽어.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요? 돈이라는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서로를 향한 증오와 빚더미뿐입니다. 지익 마이너스 바닥에 나뒹굴던 성훈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합니다. 액정은 박살났지만 벨소리는 질기게도 울려댑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성훈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빚쟁이가 아니라 그토록 기다리던 심부름센터 사장, 일명 독사입니다. 성훈은 깨진 액정에 손이 베이는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찾았습니까? 네, 찾았다고요? 그 소리에 바닥에 시체처럼 누워있던 지혜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성훈의 전화기에 귀를 바짝 갖다 댑니다. 수화기 너머로 건조하고 걸걸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따, 그 할머니 잠적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만요. 카드도 안 쓰지, 핸드폰 명의도 바꿨지, 아주 작정하고 숨으셨어. 서울 시내 병원이랑 요양원 싹 다 뒤져도 안 나오길래 포기하려다가 혹시나 해서 그 김철수 변호사란 양반 뒤를 좀 밟았죠. 김 변호사요? 아, 그래요. 그 자식이 엄마랑 한패였지. 그래서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훈이 침을 튀기며 재촉합니다. 경기도 가평 쪽에 골드 팰리스라고 아십니까? 거기 들어가셨던데요. 골드 팰리스요? 성훈은 처음 듣는 이름에 갸우뚱했지만 옆에 있던 지혜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헉 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골드 팰리스?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실버타운계의 청와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보증금만 웬만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고 월 생활비가 대기업 임원 월급보다 비싸다는 그 초호화 시설 말입니다. 사장님, 확실합니까? 우리 엄마가 거길 갔다고요? 거기가 어떤 데인데? 확실합니다. 제가 입주자 명단은 보안 때문에 못 뺐지만 김 변호사가 그쪽 VIP 라운지로 들어가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할머니가 자주 입던 꽃무늬 몸빼 바지가 아니라 아주 때깔 고운 골프웨어 입고 산책 나오신 거 사진까지 찍어놨으니까 입금이나 빨리 해주쇼. 전화가 끊어지고 성훈과 지혜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봅니다. 차라리 낡은 고시원이나 시골 농가에 숨어 지낸다고 했다면 그럼 그렇지 하고 비웃어줬을 텐데 골드 팰리스라니요. 아, 박성훈, 너 들었어? 골드 팰리스래. 거기 보증금이 얼만 줄 알아?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켜서 검색창을 두드립니다. 골드 팰리스 입주 비용 화면에 뜬 숫자를 본 지혜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미쳤어. 이거 봐. 최소 보증금이 6억 원부터 시작이야. 6억 원. 게다가 월 이용료가 500만 원? 아니, 숨만 쉬어도 500만 원이 나간다고? 지혜의 비명이 아파트 거실을 찢어놓습니다. 성훈도 화면을 들여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6억 원이면 3억 빚을 갚고도 3억이 남는 돈입니다. 그 돈이 지금 저 실버타운 금고 속에 잠자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와, 엄마 진짜 미쳤네.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어. 아니, 다 늙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런 데다 돈을 처발라. 저 돈이면 우리 빚 갚고 키즈카페 차리고 벤츠까지 뽑는데. 성훈은 안도감 대신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다행이 아니라 내 돈을 허공에 뿌리고 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이건 범죄야. 횡령이라고. 자식한테 물려줘야 할 돈을 저런 사기꾼 같은 시설에 갖다 바치는 게 말이 돼? 지혜가 성훈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당장 가. 당장 가서 엄마 끌고 나와. 하루 지날 때마다 내 돈 500만 원이 사라지는 거라고. 가서 보증금 환불받아와. 5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지혜는 주문을 외우듯 그 숫자를 중얼거리다 갑자기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박성훈, 너 뭐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돈이 줄줄 새고 있다고. 어머님이 숨 한 번 쉴 때마다, 밥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내 피 같은 돈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라고. 지혜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어머니의 안락한 노후는 곧 내 통장에 잠고 감소를 의미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식사와 스파, 골프 라운딩. 그 모든 것이 며느리 지혜에게는 자신의 등골을 빼먹는 사치이자 범죄로 보였습니다. 성훈도 다급하게 차 열쇠를 찾아 쓰레기 더미 같은 거실을 뒤집니다. 맞아. 이건 김 변호사 그 자식이 엄마 꼬드겨서 돈 빼먹으려는 수작이 분명해. 엄마가 무슨 골프야?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만 팔던 양반이 골프채 잡을 줄이나 알아? 이거 100% 사기당한 거야. 우리가 가서 구해와야 해. 아니, 내 돈 구해와야 해. 성훈은 합리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6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증금을 되찾으려는 속셈이죠. 가서 난장판을 쳐서라도 끌고 나와. 치매 진단서 끊는다고 협박하고 김 변호사 그놈은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으름장 놓으면 돼. 보증금 6억 원 환불받으면 3억 원으로 빚 갚고 남은 3억 원으로 가게 차리면 딱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혜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으며 눈을 번들거립니다. 내일 아침? 아니, 지금 당장 가. 가서 진을 치고 있다가 날 밟자마자 쳐들어가는 거야. 단 한 푼이라도 더 쓰기 전에 막아야 해. 그래, 가자. 가서 엄마 모셔오고 그 빌어먹을 김 변호사 놈 멱살도 잡고 두 사람은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하러 가는 투사처럼 비장하게 현관을 나섭니다. 물론 그들의 손에 들린 건 태극기가 아니라 어머니를 협박할 가족관계 증명서와 빚 독촉장이었지만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몰골은 기괴했습니다. 며칠 씻지 못해 꾀죄죄한 얼굴, 핏발선 눈, 그리고 탐욕으로 일그러진 인매. 누가 봐도 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효자 부부가 아니라 빚받으러 가는 악랄한 사채업자의 형상이었습니다. 기다려요, 어머니. 내 돈 6억 원, 아니 20억 원.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싹 다 토해내게 만들 테니까. 성훈이 핸들을 잡으며 이을 갈았습니다. 차는 어둠을 뚫고 가평을 향해 질주합니다. 과연 그들이 도착할 골드 팰리스에는 그들이 원하는 돈다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탐욕을 단매에 끊어버릴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곧 30년 호구 엄마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됩니다. 경기도 가평, 북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골드 팰리스의 VIP 라운지입니다. 이곳은 마치 딴 세상 같습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첼로 선율, 갓 볶아낸 고급 원두의 향기,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평화로운 정원까지. 이곳에 앉아있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은 있어도 삶의 찌드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우아한 풍경 한가운데 우리 말순 씨가 앉아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박말순 여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시장통에서 생선 비늘 묻은 앞치마를 두르던 그 억척스러운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윤기 흐르게 염색한 머리는 우아하게 말아 올렸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영롱하게 빛납니다. 최고급 캐시미어 쇼를 두르고 찻잔을 드는 손길이 어찌나 고상한지 원래부터 귀부인으로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여사님, 오늘 티타임 끝나고 오후에는 김 여사님이랑 골프 약속 있으십니다. 그래요? 날씨도 좋은데 잘 됐네요. 직원의 상냥한 안내에 말순 씨가 온화하게 미소 짓는 그 평화로운 순간 라운지 입구 쪽에서 와장창 하는 소음과 함께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비켜. 이거 안 나? 내가 여기 입주자 아들이야. 우리 엄마가 박말순이라고.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안팀. 우아하던 클래식 음악 소리가 뚝 끊기고 라운지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립니다. 직원들의 재지들 뿌리치고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두 남녀. 세상에, 저 몰골 좀 보세요. 며칠을 못 씻었는지 머리는 떡이 져서 달라붙었고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마치 노숙자 꼴이 따로 없습니다. 충혈된 눈에 도끼만 가득한 그들, 바로 성훈과 지혜 부부입니다. 엄마, 박말순 씨, 나와. 어디 숨었어? 성훈은 라운지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두리번거립니다. 교양 있는 입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립니다. 어머, 저 사람들 뭐야? 웬 거지들이 들어왔어? 경비 불러, 경비. 하지만 성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내 돈 6억 원을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눈이 뒤집혀 있으니까요.
그러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말순 씨를 발견한 성훈.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다짜고짜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칩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얼만 줄 알고 들어와서 팔자 좋게 차를 마시고 있어. 뒤따라온 지혜 역시 숨을 헐떡이며 악다구니를 씁니다. 어머님, 진짜 노망 나셨어요? 보증금이 6억이라면서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한테 상해 한마디 없이 이런 데다 처박아둬요? 당장 짐 싸요. 가서 환불받아야 하니까. 지혜가 말순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하자 말순 씨가 찻잔을 달그락 소리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올려다봅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고 서늘한지 한여름인데도 라운지 안에 찬바람이 쌩 부는 것 같습니다. 누구세요? 아침부터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이 거렁뱅이들은? 말순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에도 존댓말, 그것도 아주 낯선 사람을 대하는 남남의 말투였습니다. 성우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누구냐니? 엄마 아들이잖아. 하나뿐인 아들 성훈이 얼굴도 잊어먹었어? 치매 연기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내 돈 다 날리기 전에. 성훈이 다시 말순 씨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누군가의 굵직한 손이 성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형님. 성훈의 손목을 강철 같은 악력으로 낚아챈 남자는 바로 김철수 변호사였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서늘한 눈빛. 며칠을 못 씻어 냄새나는 성훈과는 품격 자체가 달랐습니다. 성훈은 손목이 끊어질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칩니다. 뭐야? 이거 안 나? 너 이 자식, 김철수 맞지? 변호사라는 놈이 노인네 꼬드겨서 돈 빼먹더니 이제는 깡패짓까지 해? 성훈이 씩씩거리며 김 변호사를 노려봅니다. 옆에 있던 지혜도 거들며 악을 씁니다. 당신 잘 만났다. 우리 어머님 돈 6억 원, 아니 20억 원 어디로 빼돌렸어? 내가 당신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감방에서 썩게 해줄 거라고. 지혜가 김 변호사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자 침묵을 지키던 말순 씨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면상을 향해 휙 던져버렸습니다. 펑- 서류 봉투가 지혜의 가슴팍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얀 종이들이 흩날리며 바닥에 깔립니다. 짖지 말고 그거나 읽어봐라. 말순 씨의 차가운 명령에 지혜가 헐떡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듭니다. 종이 맨 위에 적힌 굵은 글씨. 입양 신고 수리 증명서, 그리고 그 밑에는 양부모 박말순, 양자 김철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입양? 양자? 지혜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성훈도 종이를 뺏어 들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성인 입양? 엄마, 미쳤어? 다 늙어서 무슨 입양이야? 이 새끼가 엄마 아들이라고? 그럼 나는 뭔데? 성훈이 종이를 구겨버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말순 씨는 우아하게 커피 잔을 들어 입술을 축이더니 아주 나지막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그래, 인사해라. 내 법적 보호자이자 내 호적에 새로 올라간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내 모든 법적 권한은 이 아이한테 있다. 말도 안 돼. 친자식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생판 남을 아들로 들여. 이거 무효야. 저 사기꾼 놈이 엄마 치매 기운 있는 거 이용해서 조작한 거라고. 성훈이 발악하며 김 변호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김 변호사가 가볍게 성훈을 제압하며 팔을 뒤로 꺾어버립니다.
형님, 아니 박성훈 씨. 말씀 조심하십시오. 어머님은 지난달 대학병원에서 정신감정까지 완벽하게 마치셨고 본인의 자유의지로 저를 양자로 들이셨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김 변호사는 구겨진 서류를 펴서 성훈의 눈앞에 들이밉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유언공증. 박말순 여사님의 사후 모든 재산은 양자 김철수에게 상속한다. 유류분? 청구해 보십시오. 어머님이 생전에 기여도 없는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셨고 불효에 대한 증거 자료도 차고 넘쳐서 10원 한 장 건지기 힘드실 겁니다. 뭐? 전 재산 상속? 10원 한 장 못 줘? 지혜가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갈 뻔합니다. 20억 아파트 판돈, 실버타운 보증금, 남은 현금.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저 얄미운 변호사 놈의 주머니 속으로요. 어머님, 저희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핏줄이잖아요. 손주 지훈이 생각은 안 나세요? 지훈이가 나중에 커서 할머니 찾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지혜가 마지막 카드로 손주를 팔며 읍소작전으로 나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그 가증스러운 눈물을 보며 코웃음을 칩니다. 핏줄? 그래, 핏줄 좋지. 근데 아가야, 핏줄이 밥 먹여주더냐? 빗속에 늙은 어미 세워두고 문전박대하는 게 핏줄이냐? 말순 씨의 인매가 싸늘하게 비틀립니다. 며느리 지혜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지만 말순 씨는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발을 빼버립니다. 아가, 잘 들어라.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 비린내. 내가 그 냄새 풍기며 번 돈으로 너희 먹이고 입혔다.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니? 늙고 병들면 요양원에 처박을 국리나 하고 비 오는 날 찾아가면 냄새난다고 문전박대하고. 말순 씨의 시선이 멍하니 서 있는 아들 성훈에게 꽂힙니다. 성훈이 너 기억나냐? 그날 밤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눈치 좀 챙겨라고 했지? 그래, 내가 눈치가 없었다. 내 자식이 괴물이 된 줄도 모르고 어미라고 밥 한 끼 먹이겠다고 찾아간 내가 정말 눈치 없는 년이었지. 성훈이 입을 벙긋거리며 변명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순 씨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눈치껏 내 인생 찾기로 했다. 너희가 원하던 대로 영원히 꺼져주마. 내 돈, 내 아파트, 내 사랑 다 가지고. 말순 씨는 김 변호사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립니다. 철수야, 지난 10년 동안 내 생일 챙긴 게 누구냐? 내가 허리 아파서 누워있을 때 약 지어온 게 누구야? 핏줄이라는 내 아들놈은 전화 한 통 없는데 남이라던 너는 매일같이 안부 묻고 찾아왔다. 핏줄? 웃기지 마라. 내 자식은 나를 아껴주는 이 사람이지 유산이나 탐내서 찾아온 너희 같은 거머리들이 아니야. 말순 씨의 선언은 판결문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성훈과 지혜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집니다. 유산이 날아간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어머니가 진심으로 자신들을 남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진짜예요? 진짜 우리 버리는 거예요? 우리 빚쟁이한테 쫓겨나요. 길거리에 나앉는다고요. 성훈이 뒤늦게 울부짖으며 달려들려 하자 김 변호사가 손짓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 4명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성훈과 지혜의 양팔을 제압합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여기 입주민 아들이라고. 김 변호사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차갑게 일갈합니다. 정정하시죠. 입주민 아들은 접니다. 당신들은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현행범이고요. 더 소란 피우시면
형사 고발 들어갑니다. 끌어내. 안 돼. 내 돈, 내 3억 원. 억울해서 못 나가. 엄마, 제발. 지혜가 바닥에 드러누워 발악을 하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갑니다. 성훈 역시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라고 비명을 지르며 라운지 밖으로 사라집니다. 우아하던 골드 팰리스의 복도에 그들의 처절한 절규만이 메아리칩니다. 잠시 후 소란이 잦아들고 다시 평화로운 클래식 음악이 흐릅니다. 김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순 씨를 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말순 씨는 흐트러진 쇼를 고쳐 매며 덤덤하게 찻잔을 듭니다. 떨림 하나 없는 손입니다. 놀라긴.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아주 시원하다. 차 식겠다. 어서 마시자, 아들. 말순 씨가 건넨 아들이라는 말에 김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창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말순 씨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철컥 마이너스. 육중한 골드 팰리스의 정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성훈과 지혜는 마치 쓰레기 봉투가 버려지듯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뜨거운 한낮의 태양볕이 쏟아지는 주차장. 방금 전까지 에어컨 바람 쐬며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천국에서 순식간에 찜통 같은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 내 돈.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지혜는 닫힌 철문을 손톱으로 긁으며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미동조차 없습니다. 안에서는 평화로운 클래식 음악이 희미하게 흘러나오는데 밖에는 매미 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뿐입니다. 성훈이 바닥을 치며 씩씩거립니다. 셔츠는 찢어지고 구두 한 짝은 어디로 갔는지 맨발입니다. 아, 최지혜.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엄마한테 조금만 더 잘했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김치 가져왔을 때 문만 열어줬어도 내 20억 원 안 날아갔다고. 성훈이 지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씁니다. 그러자 지혜가 도끼 어린 눈으로 성훈을 노려보며 달려듭니다. 이게 어디서 남 탓이야? 3억 대출받아서 키즈카페 하자고 꼬드긴 게 누군데. 내가 능력 없는 쪼다라서 엄마 등골 빼먹으려다가 사단이 난 거잖아. 내 빚 어떡할 거야? 내 퇴직금 물어내. 지혜가 성훈의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아, 이거 안 나? 너야말로 맨날 명품 타령하면서 엄마 무시했잖아. 너 같은 된장녀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어머, 된장녀? 아, 너 같은 마마보이랑 사는 내가 보살이다. 이혼해. 당장 법원 가. 위자료 내놔. 두 사람은 길바닥에 뒹굴며 서로를 물어뜯고 핥힙니다. 부부의 연? 그런 건 이미 돈과 함께 증발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추악한 본능뿐입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혜의 핸드폰이 발작하듯 울려댑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김 사장님 인테리어. 그리고 곧이어 성훈의 주머니에서도 진동이 울립니다. 영 캐피탈. 독촉 전화가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으악, 안 받아, 못 받아. 성훈은 귀를 막고 괴로워합니다. 당장 내일이면 모든 대출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집도 없고 직장도 때려치울 생각에 대충 다녔으니 잘리는 건 시간 문제고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과 이혼 소송뿐입니다. 망했어. 우린 다 망했다고. 지혜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미친 사람 보듯 혀를 차며 지나갈 뿐 아무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세상도 그들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딱 마이너스. 경쾌하고 청명한 타격음이 푸른 잔디밭을 가릅니다. 하얀 골프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파란 하늘로 시원하게 뻗어나갑니다. 화면이 바뀌어 이곳은 골드 팰리스 내에 있는 전용 파크 골프장입니다. 방금 전 주차장의 그 찜통 더위와 소음은 거짓말인 것처럼 이곳에는 싱그러운 풀 냄새와 시원한 바람만이 가득합니다. 나이스 샷. 어머니, 폼이 완전 프로신데요? 오늘 홀인원 하시겠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물개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말순 씨는 햇빛 가리개 모자를 고쳤으며 소녀처럼 수줍게 웃습니다. 아이고, 프로는 무슨. 철수 내가 잘 가르쳐줘서 그렇지. 내가 생전 이런 채를 잡아볼 줄 누가 알았겠냐. 생선 칼 잡던 손으로 골프채라니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말순 씨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려 하자 철수가 얼른 다가와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시원한 얼음물을 대령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충분히 누리실 자격 있으십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거 다 보상받으시려면 100살까지 건강하게 채 잡으셔야죠. 철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말순 씨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아들 성훈이는 덥다고 에어컨 빵빵한 차 안에만 있고 엄마 보고는 짐 들고 오라고 시키기 일쑤였는데 말이죠. 말순 씨는 벤치에 앉아 철수가 건넨 물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돈으로 당당하게 대접받고 사는 거.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어디입니까? 말순 씨는 멀리 날아간 공을 바라보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낍니다. 지난 30년간 가슴에 얹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다음 주 스케줄 확인해 보니까 비어 있으시던데 여행 한번 다녀오시죠. 하와이 어떠세요?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가실까요? 철수가 태블릿 PC를 보여주며 묻습니다. 화면에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넘실거립니다. 하와이? 거기는 신혼여행이나 가는 데 아니냐? 나 같은 늙은이가 가서 뭐하게. 에이, 요즘은 황혼여행이 대세입니다.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멋진 사진도 많이 찍어드릴게요. 저랑 같이 가주실 거죠? 철수의 애교 섞인 제안에 말순 씨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가자. 내 새 아들이 가자는데 어디든 못 가겠냐. 하와이든 달나라든 우리 철수랑 가면 그게 천국이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골프장에 울려 퍼집니다. 핏줄로 얽힌 관계는 끊어졌지만 사랑과 존중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말순 씨의 인생에 뒤늦게 찾아온, 하지만 그 무엇보다 찬란한 봄날입니다. 철수가 음료수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말순 씨는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땀을 식힙니다. 살랑거리는 바람이 땀방울을 훔쳐가고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손등 위에 내려앉습니다. 말순 씨는 가만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생선 비린내 난다고 며느리가 질색하던 손, 아들이 부끄러워하며 잡기 싫어하던 그 투박한 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에는 냄새 대신 향긋한 로션 향기가, 부끄러움 대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참, 인생 별거 없네. 말순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지난 70년 그녀는 자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맛있는 건 자식 입에 넣어주고 좋은 옷은 자식 입혀주고 자신은 늘 남은 찌꺼기만 먹고 떨어진 옷만 기워 입었죠. 그게 사랑인 줄 알았고 그게 어미의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짝사랑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빗속의 문전박대, 그리고 차가운 멸시.
내가 미련했지. 자식 농사가 전부인 줄 알고 내 인생 밭은 잡초가 무성하게 내버려뒀으니. 말순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미련까지 저 시원한 바람에 실어 떠나보냅니다. 아들 성훈이, 며느리 지혜. 이제 그들의 이름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옛날 이야기처럼 멀어져 갑니다. 말순 씨가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뭉게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이 참 자유로워 보입니다. 영감, 보고 있소? 나 이제야 내 인생 찾았네. 누구 엄마, 누구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박말순으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말순 씨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도 복수자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하고도 깊은 해탈의 미소였습니다. 말순 씨는 마치 화면 너머의 우리를 바라보듯 따뜻한 눈빛으로 말을 건넵니다. 여보게, 친구들. 나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시게. 자식? 핏줄? 다 부질없어.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있는 거고 내가 귀해야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접해주는 거라네. 아끼지 마소. 참지 마소.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사 먹고 좋은 데 있으면 먼저 놀러 가소. 우리 인생 남 눈치 보며 살기엔 너무 짧고 아깝지 않은가? 어머니, 뭐 하세요? 이제 가시죠. 멀리서 철수가 손을 흔들며 부릅니다. 말순 씨는 무릎을 탁 치며 가볍게 일어납니다. 오냐 간다. 내 아들. 말순 씨가 힘차게 걸음을 옮깁니다. 그녀의 등 뒤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발걸음마다 꽃길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은 바로 오늘부터다. 안녕하세요. 듣고 싶었던 이야기의 권 작가입니다. 오늘 박말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집필하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참 아리고 또 마지막엔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훈장이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좋았고 내가 입는 옷은 시장표여도 자식은 메이커 입히는 게 부모 마음이었죠. 하지만 오늘 말순 할머니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참 묵직합니다. 내가 귀해야 자식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라는 존재를 잊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로만 살아온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 오는 날 말순 할머니처럼 자식 때문에 남몰래 눈물 훔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계시다면 오늘만큼은 그 눈물을 닦고 거울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생했다. 너는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요. 오늘 말순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속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렸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오늘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께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말순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더 진한 우리네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말순 할머니의 봄날처럼 환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